여러분,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여름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여름 식중독은 순식간에 당신을 쓰러뜨린다. 냉장고가 있어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놔도 방심하는 순간 식중독은 여러분의 여름을 악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년 여름 수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음식을 먹다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근데요, 뉴스에 나오는 여름철 식중독 주의하세요라는 말 솔직히 너무 식상하고 뻔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다르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여름에 이렇게 식중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어떤 균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음식을 어디까지 보관해도 괜찮은지, 혹시 식중독에 걸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름철 식중독에 대해 제대로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 오늘 제가 전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여름철 식중독, 왜 더 잘 걸릴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세균은 여름을 제일 좋아한다. 왜냐면 세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30에서 40도 정도거든요. 딱 우리가 여름철 땀 뻘뻘 흘리면서 덥다 하는 그 기온이죠. 그래서 여름철에는요, 세균이 광속으로 증식합니다. 숫자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는 20분마다 2배씩 늘어나요. 상온에 방치한 음식이 3시간에서 4시간만 지나면 식중독 일으킬 만큼 세균이 수백만 마리가 돼버립니다. 진짜 무섭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여름 습관이에요. 조금만 두었다 먹으면 괜찮겠지? 에어컨 켜놨으니까 상하지 않겠지? 이런 방심이 식중독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봤던 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치킨을 시켜놓고 조금 식힌 뒤에 먹어야 맛있다면서 2시간에서 3시간 거실 테이블 위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날 기온이 30도. 결국 그분은 밤새 설사에 구토로 고생하고 다음날 응급실 신세를 지셨습니다. 또 여름철 김밥 도시락도 진짜 위험해요. 밥에 식초 안 섞고 속재료에 달걀, 햄, 마요네즈 들어가는데 상온에서 몇 시간만 지나면 살모넬라, 황색 포도상구균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름은 단순히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습도도 높죠. 습기가 많으면 세균뿐 아니라 곰팡이도 빠르게 자라납니다. 주방 행주, 도마, 싱크대 주변. 여기가 세균 번식의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름철 식중독은 단순히 음식 문제만이 아닙니다. 온도, 습도, 사람의 방심.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식중독은 우리를 순식간에 쓰러뜨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름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균들은 어떤 녀석들인지 알아봐야겠죠? 이 균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아야 진짜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여름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 자, 여러분. 여름철 식중독을 부르는 주범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균이라고만 말하면 너무 뭉뚱그려지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름까지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살모넬라균입니다. 닭고기, 계란, 마요네즈. 이게 살모넬라의 단골 출몰지예요. 보관만 살짝 잘못해도 20분마다 2배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구토, 복통, 설사, 열. 심하면 탈수로 입원까지 가요. 제가 아는 지인도 있었어요. 여름에 달걀 프라이를 반숙으로 먹었는데 그날 밤새 화장실만 20번을 들락날락. 결국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반숙이 더 맛있다 하는 그 한 끗 차이가 여름에는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염비브리오균. 이름만 들어도 바다 냄새 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름철 해산물에서 주로 나와요. 특히 회, 조개, 낙지, 오징어 같은 생으로 먹는 해산물이 위험합니다. 문제는 장염비브리오균은 짭조름한 바닷물에서도 잘 살아남아요. 그냥 물에 한번 헹궜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증상은 살모넬라랑 비슷해요.
구토, 설사, 복통. 하지만 장염비브리오는 발병이 훨씬 빠르다는 게 특징이에요. 보통 5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확 올라옵니다. 세 번째는 황색포도상구균. 이건 좀 무섭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만지는 곳이면 어디든 이 균이 옮겨갈 수 있거든요. 특히 손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을 때 더 위험해요. 이 균은 독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독소가 음식 속에 들어가면 음식을 다시 끓여도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증상은 엄청 빠릅니다. 음식을 먹고 2시간에서 6시간 만에 구토, 심한 복통, 설사, 심하면 탈수로 쓰러지기도 해요. 마지막은 캠필로박터균. 닭고기, 생닭 손질하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닭 손질하고 손 안 씻으면 캠필로박터균이 손, 입, 장을 통해서 가는 거죠. 캠필로박터균은 설사뿐 아니라 열, 근육통도 심해서 감기 걸린 것처럼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 낫고도 수주간 관절통이 남기도 해요. 자, 이렇게 여름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주범들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들 공통점이 있죠? 바로 덥고 습한 여름에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혹시 식중독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그게 어느 정도 위험 신호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어서 식중독 초기 증상과 위험 신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식중독 초기 증상과 위험 신호.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배가 아프고 갑자기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까지 나는, 이게 바로 식중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 식중독의 초기 증상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구토, 복통, 설사, 발열. 어떤 균에 걸렸냐에 따라 증상의 시작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황색포도상구균은 음식을 먹고 2시간에서 6시간 안에 바로 나타나고요. 장염비브리오균은 5시간에서 24시간 안에 증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집에서 버틸 수 있는 경우, 만약 증상이 가볍고 수분 섭취가 가능하고 심한 탈수가 없다면 집에서 휴식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면 대부분 며칠 내에 회복됩니다. 반드시 병원 가야 하는 위험 신호. 하지만 아래 같은 위험 신호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위험 신호 5가지. 고열 38.5도 이상, 계속되는 구토로 물을 못 마실 때, 혈변이 나오거나 심한 복통이 있을 때,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안 나올 때,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아플 때. 특히 노약자, 어린아이, 임산부는 탈수되기 쉽고 합병증도 잘 생기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만약 식중독에 걸렸다면 집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이어서 식중독 대처법과 치료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식중독 대처법과 치료법. 자, 그럼 혹시라도 식중독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탈수를 막는 것입니다. 수분 섭취가 최우선. 식중독에 걸리면 구토, 설사 때문에 몸속 수분이 미친 듯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걸 자주 조금씩 마셔야 해요. 여기서 꿀팁 하나.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두 모금씩 천천히 드셔야 위가 덜 자극돼서 구토가 덜 나요. 그리고 설사할 때 빨리 먹게 하려고 지사제 먹어야 하나?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웬만하면 먹지 마세요. 지사제는 함부로 먹지 말자. 왜냐하면 몸은 지금 균이나 독소를 내보내려고 설사하는 거거든요. 이걸 억지로 막으면 오히려 균이 몸속에 더 오래 남아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설사가 너무 심하거나 탈수 증상이 걱정된다면 병원 가서 수액 치료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식사 관리.
그리고 식사도 정말 중요해요. 식중독 걸렸을 땐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금지. 중미음, 바나나, 찐 감자처럼 속 편한 음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봤던 사례가 있어요. 한 분이 식중독 걸렸는데 빨리 기운 차리겠다고 곱창 먹었다가 더 심하게 탈나서 다시 응급실 갔어요.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병원 치료. 병원에 가시면요, 보통 진통제, 수액치료, 필요시 항생제를 써요. 다만 식중독 대부분은 스스로 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게 됩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 대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권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고열, 혈변, 심한 탈수가 있으면 원인균을 찾기 위해 검사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식중독에 걸렸을 때 대처법과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수칙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수칙.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듯이 여름철 식중독은 한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조리 단계에서 주의할 점. 먼저 조리할 때 손 씻기는 무조건 필수예요. 특히 고기, 생선 만진 손으로 다른 식재료 만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도마도 꼭 구분해서 쓰세요. 생고기, 생해산물용 도마, 야채, 과일용 도마 섞어 쓰면 교차 오염돼서 세균이 음식에 옮겨갑니다. 그리고 가열은 확실하게, 특히 닭고기, 계란 요리는 중심 온도 7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익혀야 합니다. 보관 단계에서 주의할 점. 두 번째, 보관 단계예요. 여름철에는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마세요. 2시간 넘으면 세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냉장고는 4도 이하,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 이하. 이 온도 유지가 정말 중요해요. 또 하나 자주 하는 실수. 따뜻한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 많으신데요. 여름엔 오히려 빨리 식혀서 냉장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섭취 단계에서 주의할 점. 세 번째, 섭취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유통기한 지나면 아깝다고 먹지 마세요. 외식할 때는 위생 상태 안 좋은 식당 피하기. 식당에서 재활용 반찬 의심되면 과감히 거절하세요. 특히 여름철 김밥, 샐러드, 회는 밖에 오래 놔두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음식 보관 방법까지 꿀팁으로 정리해 볼까요? 여름철 음식물 보관 꿀팁.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름철 음식 도대체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할까? 냉장고 온도는 낮을수록 좋다. 먼저 냉장고 온도부터 말씀드릴게요. 냉장고는 4도 이하,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으니까 온도가 자꾸 올라가요. 문 열고 닫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냉동 가능한 음식과 안 되는 음식.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한번 녹은 음식 다시 얼려도 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냉동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기, 해산물 같은 단백질 식품은 한번 녹았다가 다시 얼리면 세균이 이미 증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맛도 떨어지고 안전도 위험해져요. 다만 빵이나 과일처럼 수분이 적은 식품은 재냉동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맛과 식감은 분명히 떨어져요. 용기와 위치도 중요하다. 여름철에는 보관 용기도 신경 써야 합니다. 플라스틱보다는 유리 밀폐 용기가 좋아요. 냄새 배임도 적고 냉기 보존도 훨씬 잘 되거든요. 또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 보관 위치가 중요합니다. 가장 위쪽에는 음료, 장기 보관 식품, 중간 칸은 바로 먹을 반찬, 아래쪽은 육류, 생선 등 드립즙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래쪽에 고기를 보관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육즙이 흘러내려 다른 음식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냉장고에만 넣으면 괜찮다는 큰 착각. 그리고 가장 큰 오해. 냉장고에만 넣으면 다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세균은 4도 이하에서도 완전히 죽지 않고 단지 증식 속도가 느려질 뿐이에요. 특히 익히지 않은 음식이나 이미 입에 닿았던 음식은 냉장고에 오래 두지 말고 빨리 먹거나 과감히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음식 보관 꿀팁까지 쭉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름철 식중독 생각보다 무섭네 하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 핵심 정리. 여름철 식중독은 왜 잘 걸린다? 고온과 다습 그리고 방심 때문에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 주범은 누구?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황색 포도상구균, 캠필로박터균. 초기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대처법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지사제는 함부로 먹지 말 것. 예방법 어떻게 될까요? 손 씻기, 조리 보관 철저, 냉장고 온도 지키기. 음식 보관 꿀팁은 냉장 4도 이하 재냉동 피하기, 보관 위치 구분하기. 이렇게만 지키셔도 여름철 식중독 위험을 거의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은 맛있는 음식도 많고 야외 활동도 많아지는 계절이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 단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의 여름을 응급실에서 보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나도 좀 더 신경 써야겠다 하시는 계기가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여름철에 어떤 음식을 가장 조심하시는지 아니면 식중독으로 고생한 적이 있으신지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끝으로 여름철 냉장고 정리법 영상도 곧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꿀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름철 식중독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